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하고 시대인재에서 화학하고 통합과학 강의하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희 지금 아이들 사실은 예비 고2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들은 겨울방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화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여기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2학년 1학기부터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거기 나눠드린 브로셔 보시면 학교별로 어떤 선택 과목이 되어 있는지를 적어놨어요. 5쪽인가 6쪽에 들어있습니다. 학교별로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년 1학기 때 물, 화, 생, 지 중에서 3개에서 4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고교 선택이라고 하지만 고교 선택제, 뭐 학점제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지망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예를 들면 뭐 화학과나 혹은 의대나 뭐 혹은 약대나 메디컬 계열 진학을 할 때 대부분 학교들이 요구하는 게 생명하고 화학은 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들이 딱 들어갔을 때 2학년 2학기 때 내가 좀 성적이 될 것 같아. 나 좀 메디컬을 노려볼까? 할 때쯤에 생명하고 화학에 들어있는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순간 늦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계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에서 너 2학년 1학기에 있는 이 기초 과목 안 듣고 선택 과목 들었어? 그럼 감점이야. 라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1학기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이제 화학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지망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학과가 어디인지 그거를 미리 좀 선택을 해놔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2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나눠집니다. 제가 거기 넣어놨듯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우리 화학 부분에서는 물질과 에너지를 2학년 2학기 때 듣고요. 화학 반응의 세기를 3학년 1학기 때 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나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 같은 경우가 이 유전 말고 세포라고 해서 물질 대사와 세포라고 되게 간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2학년 1학기 때 생명 대신 배웁니다. 이런 것들 이제 나타내는 거죠. 나 경기여고야 라고 학교에서 은근히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이미 선택을 하셨다면 내가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넣어놨던 부분이겠고요. 학생들 전략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물화생지가 기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권장하는 진도는 1학년 2학기 기말 지나고 나서 겨울방학부터입니다. 물론 여름방학에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겨울방학 이제 1학년 들어오기 전에 겨울방학에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22년도 개정 전 화학을 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화학 1, 물리 1, 뭐 화학 2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화학, 물리학 이렇게 뒤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깁니다. 물질과 에너지 이런 식으로 물질 좀 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물질과 에너지나 화학 반응의 세계는 굳이 겨울방학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학년 딱 들어가서 여름방학이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화학 진로 선택이나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진 않을까 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배워도 우리 아이들 2학기 때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학교에서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 2학기고 3학년 1학기 들어가는 부분이라 보면 학교 시험이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2학년 1학기의 내신을 잡기 위해서는 겨울방학에 화학을 들었더라도 조금 더 심화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혹은 더 2학년 1학기 내신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교재, 과제, 퀴즈, 관리,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여기 강남권의 필수적인 개념들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운 게 용어라고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개정이 되면서 좀 쉬워졌는데 그 용어들을 뒤에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용어들 다 정리를 해놔서 어려운 게 있으면 다 볼 수 있게끔 해놓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 특강 같은 경우는 주 1회 혹은 2회 수업일 경우에는 주
3회에 걸쳐서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텝 1의 개념 확인이라고 해서 빈칸이나 OX나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제출을 합니다. 내신 기출들을 모아놓은 스텝 2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이제 고3 혹은 고2 모의를 넣어놓고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안 냈다면 살짝 이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니? 안 냈더라. 혹은 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제를 좀 쉬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화 과제를 좀 주면서 개별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퀴즈 같은 경우는 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휘발되는 개념이 없지 않을까? 혹은 뭐 암기가 중요한 거 화학은 이해가 중요하지.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난 물리화학이 좋아. 이해를 하면 되거든. 아, 생명지군 싫어. 너무 외워야 되잖아. 이랬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을 전공하고 아이들한테 화학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있고요. 원자량, 분자량을 싹 다 외우고 있고요. 시험에 나오는 공식들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기본적으로 화학은 이해하면 돼. 뭐 암기할 거 필요 없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 2주차에 외웠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미스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누적 범위로 계속해서 퀴즈를 보고 있습니다. 외울 때까지.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푸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하겠고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겨울방학이 길다 보니까 중간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겠구나. 아, 화학이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전화, 문자, 카톡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핸드폰을 맨날 들고 있지만 맨날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하면 바로 거절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차단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해금지 모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거는 순간 거절이에요. 2-3번 걸면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은 왜 맨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카톡은 안일금이 390개며 왜 저렇게 카톡이 답장이 안 될까? 저는 맨날 공지사항을 올리는데 왜 애들은 이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를 봤더니 아이들이 인스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한 2022년도인가에 깔았습니다. 아이들과 계속 이제 팔로잉을 하다 보니까 활동 중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아직 제 카톡에 일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인스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M을 합니다. 내 카톡은 언제 볼 거니? 과제는 하고 있니? 어떻게 되고 있니?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답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단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어쩌다 보면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라방을 켜요. 뭐 라이브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데 어쩌고 합니다. 그럼 막 또 절 초대합니다. 선생님 저 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 조금 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피드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바로 답이 들어갑니다. 최대 24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겠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전날 밤샘 줌 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들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아이들 발맞춰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 수업을 한 4-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는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조금 텐션이 높습니다. 낮을 것 같으면 음료수를 때려 마십니다. 그래서 막 높게 수업을 하다 보면 I인 친구들이 있고 E인 친구들, 그러니까 외향적인 친구들과 내향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다 잘 따라옵니다. 외향적인 친구들은 막 나서서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내향적인 친구들은 혼자.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내향적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답변을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내가 말하려 하던 게 저런 거였어. 갑자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뭔가 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쉬는 시간씩 살짝 물어보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하고 수업 시간에 모든 개념을 다 암기를 합니다. 첫 시간에 무조건 주기율표를 다 외울 거예요. 근데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친구야 혹은 뭐 아들아 딸아 원자번호 18번이 누구야? 원소기호를 얘기해봐. 13번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바로 나오는 친구가 있고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친구가 있고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예외 없이 1주차에 다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개별과제 피드백하고 심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과제 제가 걷고 보고 이제 가끔 보면 뭔가 답지는 제가 나중에 줍니다. 그래서 답지는 항상 다음에 하니까 답지를 못 뺏기면 굉장히 푼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기니 뒤에 갑자기 막 동그라미 쳐놓는데 답은 막 이상하고 뭐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애써서 찍은 티가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절대 너 이거 찍었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다 잘했다 잘했다 완료했다 하고 한마디 합니다. 다시 물어봐. 그럼 저 안 찍었는데요. 그럼 전 한마디도 찍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 찍었다고 하지 않았어.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채점을 한번 해보고 모르는 걸 다시 해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순순히 다시 풉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풀면서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모르는 것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눈에 들어온 필기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칠판 전체 부분입니다. 요 칠판을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씁니다. 그래서 요 칠판을 다 채우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깔끔하게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맨날 이제 필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지치나 봐요. 핸드폰을 들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자꾸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캡처해서 올려줄게. 그래서 단톡방에 매 주차별로 중요한 필기들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겠고요. 높은 참여 교육 개념과 문풀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하는데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이 개념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고3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혹은 중등반에서 나 화학 해봤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화학 해봤어. 라고 하는데 퀴즈 풀거나 과제 풀거나 그리고 모의고사 풀면 못 풉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부분이 개념과 문풀의 유기적 연결입니다. 아이들은 개념을 보면요. A라는 개념을 보면 A-1, A-2, A-3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이게 A라는 개념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특히나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 심화반에서는요. 이걸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을 한 번 한 친구들은 심화반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내가 배운 이 개념이 문제에 이렇게 쓰이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 라고 봐주시는 부분이겠고요.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사관에서 계속해서 자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게 탄탄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교재입니다. 빈칸 뚫어놓고 있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요. 뭐 중요하다 이러면 당연히 형광펜을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하다 그럼 계속 고개를 끄덕여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대요. 중요하다니까? 알겠대요. 그때 알았어요. 밑줄 쳐라고 해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현관펜 칠해놨습니다. 이거 중요하다. 혹은 더 중요한 건 빈칸을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서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필기본입니다. 저희 이제 연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특강 연합반이잖아요. 그러면 교사용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출판사에 맞는 교과서를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챕터별로요. 한 장 정리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건 통합과학 부분인데요. 이게 시험 범위 전범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암기 카드라고 해서 중요 개념을 제가 직접 자릅니다. 이건 집에 작두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자르고 직접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집 연구실 막 확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개념들, 분자 구조 같은 경우는 툭 치면 툭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이들 눈에 익는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퀴즈입니다. 확인 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평균이 70점을 잘 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유기적 연결을 봐주신다라고 되는 부분이라 요거를 매주 누적 범위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고정 클리닉이라고 해서 현재는 일요일 2시부터 6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면요. 2시, 3시, 4시, 5시, 6시 딱 이 정시에 타임어택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권 기출을 토대로 화학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이 개정 화학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화학 2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를 매 정시마다 볼 거예요. 그래서 타임어택 테스트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단톡방에서 복습 영상이나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일 혹은 복습 영상 올려주면 이거 봐라 라고 하는 링크가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화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1, 2, 3,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1단원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화학 반응식과 옛날에는 몰농도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뒷단원으로 빠졌고요. 2단원 같은 경우 이제 옛날 3단원이죠. 그래서 구조 그릴 수 있냐 그리고 뭐 결합을 알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단원이 이 3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걸 좀 빨리 넘어간 이유가 뭐 관리를 하니 뭐 하니 뭐 개념을 좀 뭐 수업 시간 뭐 이거 자체가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생소한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뭐야 저거?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이 없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 라고 느끼는 순간 아이들은 어렵다고 느껴요. 그게 첫 단계가 여기일 거예요. 물론 1단원 같은 경우는 나 어렵다고 많이 들었고 이거 킬러라고 했고 뭐 양적 관계 풀면 당연히 어렵겠지라고 하는데 이 화학 평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개정이 됐고 새로 들어왔고 그럼 아이들이 느끼기에 뭔 소리야?
뭔 감도 하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이들과 계속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평형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느끼기에 pH란 무엇인가 우리 지금 중화반응 배우고 있는데 1학년 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향해서 평형 상수란 무엇인지 이것이 이동하는 게 무엇인지 옛날 화투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화투까지 선행을 했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고요. 나 화1만 했다 혹은 계정화학을 처음 봤다라고 하는 친구도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4단원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롱도 그리고 중화반응과 양적관계 중화척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중화반응이 어렵겠지만 이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일 텐데 산념기 정의를 살짝 까먹을까봐 요 앞에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산념기 그리고 중화반응 양적관계까지 싹 다 배우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수업 자체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 그리고 심화가 있는데요. 이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토요일 아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완성은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이 70%예요. 개념을 대부분 되게 꼼꼼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수업은 그렇게 대형 강의가 아닙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일일이 물어봅니다. 뭐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틈틈이 물어봐요. 너는 내 수업을 왜 듣니? 왜냐면 저희 지금 한 2년째 같이 하는 친구도 있고 1년째 끊임없이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왜 계속 내 수업을 선택하니?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갔다가 돌아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념이 너무 꼼꼼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수업을 들어봐도 이렇게 꼼꼼한 개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말로 뭐 개념 고트예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되게 꼼꼼하려면 이 개념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 수업은 절대 개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풀리는가? 이거를 30%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대부분 설명하고요. 문제를 적절히 풀어나가면서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과제 되게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풀다 보면 그럼 뭐요? 이렇게 풀었구나 라고 봐는 수업이 이 개념 수업이겠고요. 심화 수업은요.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심화로 호기롭게 들어왔다가 개념으로 가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심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념을 좀 줄입니다. 개념 한 50, 문제풀이 50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빠르게 훑어요. 개념을 옛날에 안 훑었어요. 심화 수업 문제풀이만 막 나갔습니다. 추석 특강 때 제가 문제풀이만 엄청 나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개념의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개념 한 50% 정도 설명합니다. 우리 이거 화학에서 나왔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푼다. 문제풀이의 능력, 중량이나 혹은 난이도가 좀 많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게 심화 부분이겠고요. 요 한 달 완성은 개념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수업인데 1월 한 달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살짝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만 하니까요. 그래서 뭐 겨울방학 앞뒤로 수학을 하다가 화학 하나만 좀 빡세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월금 수업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금요일 날 개강을 하는 수업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한 회차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양적관계 심화라고 해서 양적관계 문제풀이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조금 빠르게 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훑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크게는 2가지, 작게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뭘 선택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